인천입니다. 이제 네. 아까 송도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참았는데 네, 인천입니다. 근데 송도는 요 밑에, 연수군 요 밑에 있어요. 지금 인천을 이끌고 있는 애는 서구예요. 검단. 여기가 있기 때문에 신축 위주로 지금 증감률인데, 요 증감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막 2%, 3% 이랬는데, 여기는 1%대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인천은 아직도 에너지가 이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검단은 왜 올랐어요, 최근에? 신축이잖아요.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트렌드가 신축이잖아요. 부동산 시장 트렌드가 신축이야. 사람들이 신축만 가요. 그리고 요번에 서구 그쪽에서 좀 트렌드를 밀었던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캠핑을 즐긴다 그래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특색 있게 단지를 홍보하고 이랬던 단지가 있어요. 나름 선방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좀 생기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약간 개발되는 이미지로 좀 그렇고 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김포라던가 네. 그 강서구랑 가까워가지고. 거기가 이제 분위기 타면서 서구까지도 영향을 미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천이 서울, 부천, 부평, 인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유동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이나 강서구, 김포 이쪽에서 서구로 오히려 진입을 하는 수요가 라인이 따로 생긴 거죠. 인천의 수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옛날에 부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구에 있는 애들도 그쪽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수요가 위아래로 들어오게 돼서 오히려 서구의 신축이 들어서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게 됐다. 중구는 영종도잖아요. 동구는 동구. 근데 동구가 워낙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가시는 데가 여기. 그다음에 이제 수문 역할하는 부평구. 부평, 계양, 부평, 계양. 그다음에 연수구. 송도. 근데 가격 상승률은 이렇게 연수구 전체로 보면은 크진 않긴 하지만 얘가 네. 가격이 없는 가격이 그만큼 덜 빠지고 움직일 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는 좀 덜 움직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조금 움직임을 볼 때는 송도를 보는 게 맞아요. 11일까지가 1.47이고요. 1.52로 오히려 10일 차이로 얘네도 움직임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인천도. 약하긴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10월 달 들어서 애들이 조금 꿈틀꿈틀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까 말까 하다가 왔다고. 이게 그래도 잘 가는 애들은 잘 가고 전세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관망세로 조금 소강 상태로 에이 좀 천천히 봐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딱 그 변곡점에 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시기를 잘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평구가 올라왔죠, 위로. 이게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때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부평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평구의 움직임이 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가는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서구, 계양구, 부평구. 얘가 다 지금 인천에 수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지금 다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구. 이런 식으로. 전세가가. 그러니까 실수요에 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안, 부평 그랑힐스, 검암역, 루원시티 여기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23년도에 입주를 한 애들이에요. 그 6월 여기가 인천시청역에 대단지 롯데캐슬. 네, 여기서부터 이제 준신축구 구축이 들어가고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송도에서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애들 위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지 좋고 가성비 나오는 애들. 여기는 완전 그 해에 입주한 애들. 여기서 똑같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더샵 아르테 이 두 개가 그 해에 입주한 애들. 그리고 그 다음이 얘 되게 신기한 건 24년에 1위, 2위, 3위가 다 입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천시청역을 사이에 끼고 여기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밑에 더샵 아르테 요 옆에 9월 힐스테이트 이 세 개가 이 인천시청역을 사이에 두고 생활권을 나뉘어서 하는 애들. 여기 지역이 철저히 실거주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 거리가 많이 돼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피가 이 당시에 저희가 입주할 때쯤에 갔을 때 100, 200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면서도 그냥 막 가성비가 나오고 그리고 인천시청역이 GTX 소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투자 가치도 있고 나중에 좀 변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인천은 확실하게. 그 다음에 송도 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8월 1일 이후에도 그건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고 얘가 신축인 거잖아요. 24년도에 입주하는 애. SK 하객 SK뷰 얘도 신축. 얘가 올해 입주거든요. 얘도. 네. 그다음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9월. 딱 그 신축이거나 그 동네의 핵심 입지.
뭐 이런 애들 위주로 인천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처음에 움직일 때 신축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하는 애들.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크면 주변에 입지 좋은 준신축, 구축으로 퍼져 나갔었는데 아직도 경기도랑 인천은 그 해 공급되는 애 그리고 완전 핵심 입지 신축에서 에너지가 더 퍼지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막 꿈틀꿈틀 움직인다라고 다시 좀 변곡이 될 수 있는 시점에 와서 그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지역까지 어느 단지까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직 인천 경기는 거기 안에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신축 트렌드에 맞춰서 비싸지 않으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거래는 많이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인천이랑 경기도는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서울은 너무 부담돼서 혹시나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인천 경기는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그래서 약간 실거주 분들은 더 오르고 나서 후회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사서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올해 하반기의 이슈는 전세가예요. 또 전세. 매매가는 좀 이제 소강 상태로 가서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 위주로 또 갭이 붙을 거라서 그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구가 전세가 상승이 또 엄청 높았어요. 마곡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세가 상승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매매가랑 붙어있는 지역은 차라리 매매로 갈아타는 걸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여가지고 그걸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는 어쨌든 전세가 상승이 이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테니까 그 기준이 될 테니까 전세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희가 9월 달에 서울을 좀 다뤘고 이제 오늘 경기도를 좀 다뤄봤는데 서울과 경기도를 좀 구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실거주의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서울은 너무 비싸서 입지가 괜찮으면서 이제는 막 대단지 아니고 소단지라도 아무래도 신축이 아니더라도 연식이 좀 있는 애인데 가격이 좀 다른 애보다 덜 올랐고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경기도는 아직도 신축 입지 좋은 애만 보시는 게 맞고 그 이외에는 조금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 지역의 핵심 지역, 그 일자리 탄탄한데 거기까지만 지금 딱 에너지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 이외에 바로 옆에 있는 걸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딱 낚아채야지 아니면 또 가격이 이렇게 뚝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포문을 연 지역이 여기거든요. 얘네들이 왜 메리트 있냐면 여기 송파랑 이 분당을 연결해주는 길목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의 특징은 제일 큰 특징은 대부분의 이제 신축 아파트들의 특징은 입지가 안 좋아요. 왜냐면 기존에 좋은 입지에 이미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고 아파트 들어있는 애들은 재건축을 해야만 새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는 새 아파트가 없었어. 그래서 좋은 입지에 신축들이 다 역세권이에요. 이번에 많이 나왔던 애가 산성역 포레스티아. 저희가 포문을 가봤던 포레스티아도 역세권이죠. 산성역 역세권. 그리고 그 앞에 자이도 거의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산성역 해리스톤? 얘가 27년 12월 입주인데 얘도 역세권 아파트죠. 그리고 여기 단대 오거리역에 금빛 그랑 매종 얘도 역세권이에요. 여기도 가봤죠. 여기도 역세권이고 산성역 앞에 여기 있다. 하늘채. 여기 이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단지가 안 보이는데 얘도 얘를 지나서 와야 되지만 얘도 역세권 아파트잖아요. 네. 얘네들이 거의 보면 아시겠지만 3년 차잖아요. 완전 신축이잖아요. 신축인데 다 역을 끼고 있는 신축이어가지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트렌드 딱 맞아가지고 23년, 24년 최근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트렌드를 잘 타고 있죠. 지금 봐보세요. 그래프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얘는 이렇게 전체 기간을 보면 드라마틱하게 안 보여요. 3년 차로 봐야지. 22년 말에 7억 7천 찍었다가 지금 9억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신흥역이니까 이렇지. 산성역까지 가면은 8억에서 11억까지 3억, 7, 8억. 근데 우리가 그때 얘네가 또 관심을 가졌던 게 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론 줬잖아요. 걔가 9억까지였어요. 딱 걸린 아파트여가지고 마지막 막차 타자 그래가지고 여기 또 거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또 특징이 근데 학군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좀 가벼워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좀 학군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모아서 이제 나중에 분당을 가거나 이제 위례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머무르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약간 그거에 대한 장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타고 있는 신축이라는 장점, 역세권을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군은 좀 아직
학원가랑 이런 게 약해서 좀 흐를 수 있다. 요런 거는 알고 이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남 얘기하실 때 항상 이 세 개 축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흥역, 단대오거리, 산성역. 요렇게 딱 여기가 딱 메인이에요, 이제.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로도 지금 사실은 빌라라든가 다세대, 단독주택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재개발이나 이런 구역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하시는 분들 여기를 엄청 또 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나름 조심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네네. 구성남 재개발. 근데 비싸요. 싸지 않아요. 어. 재개발도. 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네,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지역이다. 구성남 관련돼서 산성역 구성남이 신축들이라도 위례를 따라잡을 수 없겠죠? 산성도 있고 신흥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봐보시면 아시겠죠. 위례는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됐어요. 얘가 지금 벌써 8년 차잖아요. 그리고 산성역 포레스티아 뭐 얘네 다른 애들 보면 아까 3년 차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13억이고 아까 걔네는 똑같은 25평인데 네. 얘는 이제 25평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래도 11억 정도 하잖아요. 싸잖아요. 연식이 더 젊은 애도 세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거지. 위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송파랑 좀 위쪽에 물론 하남에도 일부 속해 있고 성남에도 속해 있지만 성남에서 가장 서울과 가까운 데고 그 여기 위례는 그래도 학원과 학군의 약간 그런 패턴으로 이걸 밀고 있잖아요. 다만 위례 신사선이 또 이제 엎어지면서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역적인 그런 거는 넘어서긴 쉽지 않죠. 구성남이 위례를 넘어선다? 쉽진 않죠. 지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들 수도권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지방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아요. 뭐 대구라든지 대구는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구는 아직도 헤매고 있고 힘들어요. 나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때 2017년, 18년에 그때 19년? 난 이때부터 미분양 얘기 나오면서 대구가 힘들었거든요. 일찍 들어가신 분들 진짜 일찍 들어갔어요. 미분양 나오고 안 좋아질 때 미리 들어가서 싸게 선점하자. 지금 그분 어떻게 됐겠어요? 역전세 지금 2번 맞았어,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역전세 2번 맞았어요. 와. 근데 제가 이전에도 보면 역전세 1번은 견디더라고. 근데 2번까지는 다들 좀 힘들다, 진짜. 2번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제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대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던져서 완전 쌀 때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지방에서 괜찮다는 애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아산, 천안, 청주 이런데 딱 이렇게 일자리 너무 탄탄해서 그 마지노선이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는 최근에 또 투자자가 조금 돌더라고요. 워낙 갭이 작으니까. 요새 그런 애들이 작년에는 역전된 애도 있었어요. 전세가가 더 높아. 매매가보다. 아파트인데. 좀 저렴한 그 구축. 저가의 이제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전세나 이런 실수요자 흐름은 탄탄해. 근데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확 빠졌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확 빠져서 그렇게 됐던 갭이 완전 줄어가지고 그런 거 약간 주워 다니는 투자자들이 좀 돌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신에 그러면 공시지가 1억이야 뭐 그런 것도 요새 아직 12%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되냐 했더니 그런 거 쳐다도 안 본대요, 요새. 그래도 그런 건 안 사고 준신축급까지는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천안이랑 이제 청주 이런 일자리 탄탄한 애들 위주로. 아산은 조금 더 빠져야 되는데 트렌드 타면서 신축 트렌드 타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가격적 메리트가 없으니까 오히려 조금 사람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좀 안 보는 분위기고 솔직히 최근에 천안에 다 몰빵됐었던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아산으로 이제 분산되고 있어서 일자리 위주로 아산, 청주, 천안 여기 위주로만 우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 밑으로는 지금 뭐 절대인口 감소 이슈로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사는 사람이지만 집 사는 건 서울에 약간 그쵸. 이런 분위기로 요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지금 힘을 받긴 쉽지 않고 사실은 지방이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고 지금 이렇게 냉탕인 게 오래됐잖아요. 서울이랑 똑같이 21년 9월 이후부터 끊임없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안 좋은데 서울만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지방은 계속 냉탕인데 사실은
정부에서 지방을 좀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거 없이 서울이 또 혼자 이렇게 가는 바람에 서울 신경 쓰느라고 또 이쪽을 또 소외됐어요. 그래서 서울, 이제 지방을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지만 그나마 좀 이제 지방들이 좀 좋아질 텐데, 아직 정부에서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서 지방분들은 조금 힘드신 상황이죠. 수도권 몰빵 정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부동산 시장 흐름 전망할 때 서울 부동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아, 뭐야, 서울만 집이야?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반감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건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서울이 조회수가 지금은 나오니까 뭐 경기도로만 해도 조회수가 반토막 나니까 서울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씁쓸하죠. 그래서 지금 그때도 얘기 많이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뭐 서울만 집이냐, 우리 집, 그러니까 서울 뜨겁다는데 우리 집은 안 뜨겁고 집 내놨는데 아무도 집 안 보러 온다는데 뭐 서울 집값은 뭐 전고점을 뚫고 막 간다는데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보러 온다. 그래서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저거 우리나라 같은 부동산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유지되고 있다.